3month max, 최대 3개월 본다. 사람들은 페이투윈 똥게임에 질려버렸거든. 안됐지만 이 게임 페이투윈 캐시그랩, 돈벌이용이라 99% 유저가 반년 안에 손 뗄 거야. 아이온2는 내가 PC에서 해본 최악의 MMORPG, 멤버십 다수의 배틀패스 플러스 현금을 인게임 화폐로 바꾸는 거래 시스템으로 떡칠된 페이투윈 게임. 여러 캐릭터로 무한 파밍하면서 로스트아크처럼 플레이하는 게 다니까 이 똥게임 즐기고 싶다면 굿럭 have fun. 이것도 다른 영혼 없는 아시아 MMO랑 마찬가지로 몇 달 안에 망하고 끝나겠지. 하드 패스, 페이투윈에서 밥맛 뚝 떨어졌어. 서양에서는 페이투윈 안 통해. 로스트아크가 그걸 증명했잖아. 가이스, 방법 잘 찾아봐. 과금 끔찍하고 한국 서버에서 본 문제 해결 안 됐고, PVP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길드 PVP 컨텐츠도 없고, 시즌 장비 때문에 지루한 노가다가 끝이 없어. 이름만 달랐지 똑같은 똥게임. 대대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 게임 글로벌 서버에서 TL보다 더 빨리 망할 거야. 한 달 정도 재밌고 그 후에는 첫 주에 거하게 현질한 유저들만 남아서 게임 망해간다고 불평하겠지. 서양 출시되는 모든 한국 MMO에 일어나는 일. 벌써 해봤는데 이 게임 완전 쓰레기야. MMORPG는 이미 쭉 끔찍한 지경이었고 지난 망할 10년 가까이 이 장르 전체를 와우, 룬스케이프, 파판14, 길드워2 이렇게 4게임만이 지탱해왔어. 얘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과금을 때릴 수 있지. 배틀패스 2개, 프리미엄 멤버십 2개, 캐시샵 1개, 그리고 총 5가지 종류의 인게임 화폐를 쓰는 상점까지 거대한 유료 지불 장벽을 구축해서 유저가 스스로 얼마나 썼는지조차 알 수 없게 돼. 노가다는 아무 의미도 없게 카드 긁은 뉴비 계정에 처발리는 거. NC는 절대 안 변해. 1. 로스트아크, 2. 스론 앤 리버티, 3. 아이온2. 로스트아크는 NC 게임은 아닌데 이렇게 해외 유저들한텐 다 그 밥의 그 나물이다, 뭐 그런 느낌인 거겠죠? 로스트아크의 노가다 파티 이후로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한국 MMORPG는 없다. 한국은 팬서비스로만 떡칠한 영혼 없고 게임 플레이도 엉망인 페이투윈 MMORPG 말고 다른 건 못 만드는 건가? 여기까지 4월 22일 공개된 NC게임 아이온2의 글로벌 출시 소식에 대한 해외 게이머들의 반응 간추려봤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보면서 한숨밖에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는 우리도 할 말이 있죠. 다음은 4월 15일경 출시 한 달도 안 돼서 500만 장 판매 소식이 전해진 한국 게임 붉은 사막에 쏟아진 댓글 반응입니다. 참 잘했어요. 회색 깔기 여러분, 500만 장 판매 가자! 대박! 게임의 성공과 놀라운 서포트까지 개발사에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천천히 시간을 갖고 즐기는 중 개인적으로 올해 곧디 놀라운 작품, 게임업계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어요. 패치와 업데이트를 통해 앞으로 얼마나 더 진화할지 기대됩니다. 정말 멋진 게임 경험을 선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어 마땅한 대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댓글을 통해 펄어비스 팀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 정말 잘하셨어요.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회색 깔기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어린 시절 우리 모두가 꿈꿨던 모든 것이 담긴 게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문제였을 뿐이죠. 멋진 결과물을 내놓고 개선까지 해줘서 감사합니다. 게임업계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네요. 30년 넘는 게임 인생 동안 투자한 최고의 200시간. 이 거품 끼고 과장된 게임업계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게임은 한 줄기 신선한 바람 같아 주주가 아니라 게이머를 위해 만들어진 게임. 붉은 사막은 분명 역대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기억될 거야. 아주 받아 마땅한 결과. 여러분은 진정 잊지 못할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모든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반응이 끝도 없이 많은데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 이쯤 되면 아까 한국 게임 무시하던 친구들한테 봤냐 이것들아, 다시는 한국 게임을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아직은 저런 말 대놓고 하기가 좀 민망한 형국이죠. 다시 유튜브에 올라온 아이온2 트레일러고요. 개발사 자체적으로 댓글 검열 못하는 IGN의 최근 올라온 영상 댓글입니다. 소액결제2 지출. 화면에서 페이투윈 냄새가 나. 소액결제랑 페이투윈이 나쁘다고 생각해? 이 게임의 과금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기 전까지는 말도 마. 참고로 아시아 버전 플레이했던 스트리머들이 이 게임 심각한 페이투윈이라고 하던데 아주 페이투윈이야. NC소프트는 페이투윈. 붉은 사막 같은 싱글플레이어 게임 만들려고 시도할 법도 한데 NC 같은 회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016년인데 아시아 노가다 시뮬레이터를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 보네. 사실 이런 반응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개발사에서 만든 거의 모든 게임에 따라붙는 말들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우리한테 아직 어색하고 낯선 반응은 이쪽이죠. 역시 IGN에 올라온 영상이고요. 붉은 사막이 한 달 만에 어떻게 변했나 라는 제목으로 붉은 사막 출시 후 한 달 동안 패치를 통해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정리한 영상인데 이 영상 댓글란은 붉은 사막에 6점을 준 IGN 리뷰, 그리고 그 후로도 꾸준히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뽑아가면서 붉은 사막을 폄하하는 기사를 뿌려온 걸 너무나 잘하는 해외 게이머들의 조리돌림이 빗발쳤습니다. 2016년 6월 10일은 국경일이야. 이 영상에 10점 만점에 6점 준다.
이 정도 사태 수습이면 모두에게 약간의 뭔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10점 만점에 6점. IGN은 제목을 사과드립니다로 바꿔야 돼. IGN,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 붉은 사막이 바뀐 거다. 이 영상 전체가 IGN이 체면 치레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느껴져. 이 영상은 별로 재미없었지만 160시간 봤어요. 10점 만점에 6점 드립니다. 이런 광경이 저한텐 참 신기한 게 그동안 한국은 돈독으로 쓰레기 게임밖에 못 만드냐, 욕을 하거나 아예 무시로 일관하던 해외 게이머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 게임 편에 서서 언론을 꼽주는 이런 그림,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꿈도 못 꿨던 그림인데 이제 피의 거짓이 보여줬고 스텔라 블레이드가 보여줬고 붉은 사막이 말로 홈런을 때렸습니다. 3-4번 시도해서 하나 건진 것도 아니고 4면 타석 홈런이면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죠. 순수하게 재밌는 게임을 만드는 데 도전하면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안 부럽게 한국 게임도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걸 이제 아무도 부정 못할 거고요. 유저들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업계 종사자들조차 여기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GTA5와 레드데드 리뎀션 2의 애니메이터로 활동한 마이크 요크는 붉은 사막이 2026년 올해의 게임, 고띠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플레이어가 게임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기 때문, 이 게임이 제공하는 모든 멋진 요소들을 고려할 때 진정한 고티 경쟁작이라고 극찬했고요. 붉은 사막을 가리켜 꿈의 게임이라고 말했던 패럴드 커뮤니티 매니저는 달성도 100%까지 찍고 나서 간단히 말해서 붉은 사막은 다른 어떤 게임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경이로움과 모험심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그나마 비빌만 했던 건 나한텐 모로윈드 정도. 숨막힐 듯 가슴 뛰는 경험이었고 매 순간을 즐겼다. 단연코 나의 고띠라는 생생한 플래티넘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에 앞서 더 위쳐3의 디렉터 콘라드 토마슈키에비치는 더 게임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 업계의 문제점은 때때로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게임에 있어서 너무 차가운 접근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작품을 창조할 수는 없다. 라며 운을 띄우고는 요즘 이런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클레르 옵스큐리나 현재 붉은 사막 같은 게임들을 보면 이런 게임들은 다르다. 이 게임들은 기존 AAA 게임들을 모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이런 흐름이 정말 반갑다. 라면서 펄어비스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야심차고 창의적인 게임을 만들었다며 높이 치켜세웠고요. 또 다른 매체 게임즈레이더와의 인터뷰에서도 붉은 사막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는데 붉은 사막을 플레이하면서 펄어비스가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자유도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시중의 게임들과는 다른 유형, 기존 RPG와는 다른 유형의 게임인데 정말 흥미로운 건 플레이할 때 스토리 중심 게임들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 이 게임은 탐험, 시스템, RPG 요소 등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정말 흥미롭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직원들도 대부분 저와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다. 라면서 본인 외에도 팀 내 집단적으로 북며든 개발자들이 속출했음을 밝혔거든요. 이렇게 훈훈한 소식을 듣고 가슴이 웅장해졌다가도 또 어떤 MMORPG가 나왔는데 뽑기 확률이 어떻다, 확률 조작했다 아니다, 페이투윈이다 아니다, 아니면 매크로 돌리는 유저를 열심히 잡았다 안 잡았다, 이런 얘기로 도배된 한국 게임 뉴스를 보면 확 현타가 오면서 가슴이 옹졸해지는 건 저뿐인가요? 아니 이번엔 그 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튜버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냥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게임 회사가 게임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랑 기싸움하고 유튜버한테 고소로 승부를 한다. 이 게임이 막장까지 왔다는 걸 보여주는 꼴이 아닌가. 애초에 그런 노력, 그런 시간, 그런 자원을 온전히 재밌는 게임 만드는 데 쏟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못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게임을 하는 게 즐겁고 보는 게 재밌고 그런 건데 왜 한국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은 확률 수치를 따져야 되고 허구한 날 누가 누구를 고소했니 안 했니, 어떻게 보면 실제 게임 얘기보다 그런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말이죠. 한국 게임 뉴스만 많이 봐도 거의 법적으로 준 전문가들 판이니까 이런 걸 정상적인 게임판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MMORPG는 무조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에서 나온 MMORPG가 10중 8구 똑같이 돈벌이 우선 마인드로 나온 게임이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페이투윈 요소 싹 다 쳐내고 참신한 게임성으로 야심차게 도전하는 그런 게임이 많이 있었다면 해외 유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한국 MMORPG에 대한 선입견은 안 생겼겠죠. 사실 여기서 페이투윈이라는 말 자체도 한국이랑 해외랑 해석하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현질 안 하고도 계속 할 수만 있으면 괜찮다. 그 정도면 착한 BM이다. 이런 소리 하는 것들
해외에서는 다 페이투윈 쓰레기 취급인 거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글로벌 출시할 때만 과금 구조 다르게 내놓으면 그런 내수 차별은 우리가 또 가만히 안 넘어가니까 현질 잘해주는 자국 유저 호구로보는 설마 그런 짓을 할 수도 없을 테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MMORPG 적당히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게 게임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굳이 우린 곧 죽어도 MMO다, MMO에 보면 다시 온다 이러면서 거기에 올인해야겠다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쪽팔리진 않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아예 글로벌 런칭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한국 유저만으로는 적절하고 꼭 해외 진출을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한국 게임 재밌다, 한국인들 게임 잘 만든다, 사람들이 마침내 이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우물한 개구리 그들만의 리그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뭐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오늘 보신 두 종류의 한국 게임에 대한 해외 게이머들의 반응, 온도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게임통 채널에서 나누고 싶은 국내외 게임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림 설정하시고 꿀잼 챙겨가시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하이프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영상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낌없이 한 방씩 꼭 부탁드려요. 통착!